우리가, 네, 우리 선생님들하고 저희가 이제 오늘은 8장의 이제 동조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행동들 중에 동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조가 무엇을 말하고 어떤 건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많은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동조하고 살아왔구나. 내가 동조를 했구나. 이게 동조였구나. 알고는 있지만은 약간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이 바로 8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계음 학습 목표를 보면은 동조는 언제 그리고 동조는 왜 하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동조란 무엇이고 또 그게 왜 일어나는지 또 정보적으로 이제 사회 역량 무엇인지 또 우리가 또 이제 그 정확성의 어떤 그 동조하는 거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중요성 또 규범적인 사회 역량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이런 기본적인 사회 역량을 저항할 때 어떤 결과들이 나와 있는가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역량을 이용한 전략에서 우리가 이제 금지된 규범이라는 것도 있고 기술적인 규범도 있는데 우리가 다 했던 행동들이지만은 이걸 가지고 약간 풀어서 같이 들어보도록 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에 대한 복종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어떤 일에 건의에 대해서 복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볼 것입니다. 제가 요거 끝나고 제가 PPT를 이제 공유해드리긴 할 건데요. 지난 우리 중간고사 때도 이제 제가 이제 그 단답형 5문제하고 서술형 3문제가 우리가 이제 주어지는 문제 내야 될 토대입니다. 그것은 제가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육부에서 아예 그렇게 정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배운 챕터에서 뽑아서 저희가 단답형도 내고 서술형도 냅니다. 그래서 아마 동조 이것도 아마 제가 거의 아마 서술 쪽에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시험지 문제를 또 얘기해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큰 부담 갖지 마시되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프린트된 걸 보신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또 녹화를 또 해주시니까는 편하실 때 한번 이렇게 아, 들어보시면서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배웠구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조란 무엇일까요? 동조는 다른 사람의 실제 또는 가상의 영향으로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동조는 사회적 역량의 압박으로도 멀쩡한 사람도 이상하게 행동을 하게끔 바꿔지는 거죠. 나는 A라는 것을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B를 많이 동조한다. 그럼 나도 모르게 동조로 B를 선택하고 따라간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책에서는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우리나라하고 유럽 쪽 그쪽하고 이제 이렇게 그 문화적인 얘기 또 나라별 얘기 서양과 동양인의 어떤 습관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동조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참 미덕이야 잘했어 그렇게 따라가야 돼. 우리는 소수보다 다수를 따라가야 돼. 이렇게 배워온 문화이고, 그렇게 했던 우리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미국 문화에서는 개인주의를 계속 중시한다고 제가 지금 1장부터 쭉 얘기했어요. 이분들 굉장히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조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답니다. 저희랑 문화가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그 나라에서 내가 빨리 그 나라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뭔가 내가 거기에 안착을 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려고 그러면은 그 나라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먹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따라갈 때, 특히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나라 사람들이 외국 나면 다 티가 나시는 거 아시죠? 여행에서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해외로 이렇게 사회 진출하시는 분들
또 직장 때문에 옮기신 분들 보면은 옷차림이 많이 다르합니다. 저희 나라 사람들 딱 눈에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볼 때, 아, 저기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약간의 이제 거리감을 준다고 하지요. 또 저희 나라 사람들은 남에게 보여주고 또 이런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거가 안 맞아서 처음에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식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문화적인 것을 배울 때, 우리 사람들 거기에 빨리 그 나라의 문화하고 어울릴 때 그 나라 사람들하고 빨리 같이 어울리는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속 이제 챕터를 써주고 몇 페이지 있다고 제가 이렇게 PPT에 넣어주는 이유는 이 책이 저희 나라에서 이제 우리는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예시를 엄청 많이 잘 넣어져 있습니다. 우리하고 같은 예시도 많고요. 또 사람 얼굴, 뭐 사진만 다르지 사실은 저희도 다 그랬던 모습들이 여기 책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애플의 다르게 생각하라 이제 광고가 페이지 24 245쪽에 있는데요. 어, 요것도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저희 나라에서도 광고가 한번 떴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다 예스를 할 때, 딱 한 사람이 뒤를 노리면서, 아니요, 노라고 했던 그 광고 혹시 기억나세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억이 참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라라는 이제 광고를 245쪽에 이제 하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라. 이것은 미국의 문화지요, 이제. 저희 나라 같으면 예스를 많이 했을 텐데, 남이 하는 거 따라가라. 이렇게 했을 텐데, 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자기 의견을 내는 것을 중요시하고, 또 그거를 옳았을 때는 따라가고 아닐 때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애플 제품을 사용하고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이제 컴퓨터나 이제 휴대폰 이런 거 애플 같은 걸 보면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좀 기억 남는 것은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뒷 배경에 우리가 원치 않은 그림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든가 그러면은 그 아이폰이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걸 또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동조를 언제, 그리고 왜 할까요? 여긴 또 사례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회심리학에서도 계속 이렇게 이제 동조 말고 사례 이야기할 때 천국의 문 사건 기억나시죠? 여기서도 천국의 문 사건이 나오는데요.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다수가 집단 자살한 사례가 동조의 극단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요 책의 페이지 245쪽에 보면은 우리가 6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동의 정당화를 했기 때문에 천국의 문에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팔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천국이 우리가 바로 들림을 받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예전에도 저희 나라에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동조의 사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마이르 학살이라 그래서 베트남 전쟁 중에 미군이 민간인 학살한 사건도 강한 사회적 압력의 동조의 결과였다고 합니다. 민간인을 학살하고 싶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단지 위에서부터 이렇게 강압적으로 사회적 압력이 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군인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계 질서가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안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군대라는 집단의 체계에 의해서 내가 따라가야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학살도 1968년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을 이것은 동조의 사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동조가 우리가 이제 유용하거나 용감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병적이고 비극적인 행동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집단학살 같은 거죠. 저희 나라도 아마 오래전에 막 이런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슈거라는, 한 대 들리면 올려받는다. 이렇게 해서 종교 집단에서 이제 집단으로 자살하는 행위가, 한동안 또 있게 됐던 거를 기억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행동을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 우리가 이제 그 종교를 신적인 걸로 보는 거죠. 신적인 걸로 보다 보니까는 그것이, 거기서 또 우리가 많은 것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제, 그분들이 계속 지박적으로 이제 뇌에다가 이렇게 침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부턴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집단으로 학살이 일어났던 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동조를 왜 하는가? 동조 중에서 이제 정보적인 동조가 있고 규범적인 동조가 있다고 책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정보적인 이제 동조라는 것은, 이렇게 세대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을 보고, 이것이 올바른 행동 방식인가? 이것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배우려는 거죠. 그게 정보적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정보가, 답이 A 같은데 다 B라고 하면은, 그냥,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따라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규범적이라는 것은 처벌을 피하거나 타인에게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 행동을 맞추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규범적인 동조라는 것은 아마 가까이 있는 우리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것이 좀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강의 시간에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담배 피는 행위, 욕을 하는 행위, 내가 욕을 안 하면은 그 친구들이 나하고 안 놀아주고 나를 왕따시키고 은따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을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언어 속에 계속 이렇게 욕이 포함되지 않으면 단어가 포함 들어가지 않으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 그 친구들에게 내가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서 행동을 맞추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또래 아이들 어떻게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또래 아이들이 담배를 피면서 펴봐. 했더니, 나는 못 펴. 했더니, 거기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 자신이 어떤 피해를 볼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는, 그러면 입만 대볼게라고 시작한 게 담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중고생들은 이제 담배는 이렇게, 친구들 때문에, 한 번 따라하게 되고, 그 습관이 되고, 그래서 중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규범적 동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성공한 광고가 이제 말보로맨이라는 그 담배 광고예요. 이 말보로가 아마 지금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요 그림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중년의 남성이 중절모를 딱 쓰고 담배를 딱 물고 있습니다. 한쪽은 블루 계통의 이제 그 청색깔 모자에 이제 청자켓을 입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한쪽은 붉은 옷을 입고 책찍 같은 거 딱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볼 때, 이 사람은 카우보이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아요. 그죠? 아마. 그래서 요 말보로맨의 요 광고 때문에 아마 이 말보로 이 담배가 지금까지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고 이런 모습을 보고서 많이 선택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동조할 때 이런 광고도 보고 또 이런 사진도 보고 이런 거 보고 우리가 많이 따라 한다는 거죠. 어,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어떤 정보를 줄 때 이것이 어, 상황을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행동을 보고서 멋있다, 여유로워 보인다 이런 것을 따라하는 것을 배우는 거겠죠. 이제 정보적인 거는요. 그런데 규범적인 것은 이런 것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멋있다 멋있다 했는데 뭐 나는 뭐 별로야 라고 했을 적에 그 친구가 당한 왕따, 은따, 외면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 행동을 맞추려 한다는 거죠. 이것이 기본적 동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정보적인 사회 역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옳은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정보적 사회 역량의 동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적인 어떤 정보를 얻을 적에 정보적 사회 역량에서 동조할 때는 어떤 때 이렇게 어, 동조를 하느냐 보면은 사람들이 애매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뭔가 그래도 올바르게 결정을 내리려고 나름 노력하는 거죠. 하기 위해서 타인의 행동의 정보를 원천으로 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보적인 사회 역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어떤 다른 사람의 해석이 더 정확하다고 믿는 거죠. 그 믿는 것과 플러스 동조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248쪽에 보면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셀프의 시험에서 셀프 연계는 운동 효과를 활용하여 시험 참가자들이 어두운 방에서 한 점의 불빛이 움직이는 정도를 추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페이지 248쪽에 있는 걸 제가 좀 읽어드리면서 그 예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피, 이거를 이제 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겠죠. 이제 집단 참가자들. 음, 이 사람들에게, 두 사람이 함께 참관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상황이어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판단을 소리내어 이제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두운 방에서 이렇게 있을 때, 그만큼, 네. 어두운 방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적에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불빛의 작은 거 보고 우리가 이제 찾아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 불빛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 그 거리상이 2m든 4m든 불빛에 집중하도록 요청을 했고요. 그 요청에 따라서 유심히 그걸 보고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기 같이 간 사람들이 그 불빛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또 불빛이 이번에는 조금 더 움직이는 것 같았고,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것이 같은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한 2m 정도인데 어디서 3m 갖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사실은 불빛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불빛이 움직일 정도를 추정하도록 하는 이런 실험을 했을 때 우리 사람들은 마치 즉시 현상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 시험을 한 게 자동 운전 효과의 시험이고요. 처음에는 개인마다 판단이 좀 달랐다 합니다. 그런데 집단 내에 이제 어떤 그 의견들, 이런 몇 사람들을 했을 적에 개인적으로 맨 처음에 2cm인 것 같아요. 이렇게 했다가 아닌가? 4cm인가? 라고 이야기 계속 한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애매모호할 때 우리가 정보적인 사회 역량으로 그래서 어떻게 타인의 정보를 원천으로 삼아서 판단하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저한 4m 정도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개인마다 판단이 달랐는데 어떤 집단에서 아니야 걔는 한 4m 정도 있었던 거가 맞는 것 같아. 다른 사람도 그래서 4m 정도가 될 것 같아.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된다 그러면은 어때요? 그때는 혼자 판단할 때도 집단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고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이렇게 동조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동조가 정보적 사회 역량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개인적인 수용으로도 이어졌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음, 우리가 책을 지금 없으셔서 제가 이걸 더 또 읽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 또 한 가지 또 사례가 나옵니다. 사례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많이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안 볼 수 없고 제가 다 어디로 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제 그 사례가 많아서. 여기 이제 현실에서의 적용 또 사례를 보면 에너지 전략 연구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또 연구를 하고 또
실험을 했습니다. 음, 여기서 어떻게 얘기가 나냐면은, 개인적인 수용까지 우리가 동조를 끄집어냈을 적에 자동적인 운동의 효과에서 개인적인 판단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을 끄집어냈고, 그 다음에는 동조의 힘이 삶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알고 나서는 또 전기 소비에 대해서도 에너지 전력 연구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전력 연구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이웃이 전기를 절약한다라는 메시지를 환경보호나 비용 절감을 이렇게 위해서 이거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이웃의 전기를 대부분의 이웃이 전기를 절약한다라는 이렇게 했을 때 더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에 가서도 또 이렇게 그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이런 수건을 재활용하는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겠죠. 그럴 때 호텔에서 또 연구한 무엇이냐면 이 방에 이전에 투숙객 대다수가 수건을 재사용했다라는 이렇게 메시지를 그 수건 위에다 이렇게 적어놨다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여기서 호텔에 깨끗이 빨아서 재활용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효과가 높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정확성을 중요시할 때 우리가 아까도 말 정보적인 동조의 이제 연구를 본다던가 아니면은 또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음, 뭐 자동 운동 효과라던가 이런 것의 사례가 계속 지금 나오는데요. 여기서 정보적 동조 연구의 확장에서는 음, 아사라는 사람이요. 학자라고 해야겠죠. 이제 이분은 페이지 249쪽에 좀 나옵니다. 이분도 이제 실제 생활과 유사한 판단 과제를 사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요. 정보적으로 줬을 적의 사회적 역량이 어떤 개인에게는 인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는 그 연구를 확장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첫 번째로 한 실험이 무엇인가 하면은 페이지 200, 우리 250쪽에 보면은 참가자들의 용의자 중 범인을 찾는 과제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어, 요 과제는 뭐냐 하면은, 실험에서 이제 어떤 정보적인 사회 역량을 존재하고 참가자의 주변에 잘못된 정보들을 받아들일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보는 거였는데요. 실제로 과제의 중요성이 높을수록 그 동조하는 확률이 51%가 나왔고요. 이 과제는 그냥 뭐 이런 거야, 뭐 대략 뭐, 어, 비슷한 사람이 있나 뭐 확인해줘 했을 때는 그 낮은 중요도의 조건 35%가 동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책에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요겁니다. 그림이. 증인분별 연구에 이렇게 다섯 분들을 세워놓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이분들에게 이제 또 결단을 얘기하는 거죠. 어, 이러이러한 과제를 주고서 요거를 이제 경찰과 법원 측의 방법을 좀 목격자, 나쁜 목격자 구분해서 사용할 거라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적에 이제 이것이 정말 이렇게 좋은 어떤 그 목격자를 해서 법원과 법조계에도 같이 우리가 이것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어떤 신중함을 더 준, 파트하고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비슷한 사람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라고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에 따라서 동조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조가, 어, 아까 말했듯이, 어떤 그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 사람들을 잘 구별해서 판별을 해야지만이 법조계와 경찰들과 함께 플러스돼서 증인을 잡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어떤 중류들 높였을 적에는 동조가 한 51%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냥 다섯 명 중에서 비슷한 사람을 보거나 생각나면은 그저 미리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생각이 나면은 이야기를 해줘라. 이렇게 가볍게 말하는 사람들은 동조가 좀 낮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다른 사람들의 정보 원천으로 사용하는 것이 위험할 수는 있지만은 여기서 볼 때는 실제로 참가자들이 자신 실제로 보지 못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허위 보고를 하는 경향이 보인다는 거죠. 그게 동조인 거죠. 내가 볼 때는 분명히 A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B라고 이야기하고 B일 것이다. B가 맞아 맞아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해할 때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따라가면서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 그림과 함께 이어지는 것입니다. 249쪽에 나온 그림이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확성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고 시사점이 있겠죠. 이어지는 거예요. 정보적 사회 역량은 일상에서 매우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특히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더 강하게 아까 같이 51%의 어떤 그 동조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사람이 어떤 정보가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조라는 것이 타인에 의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내 결론이 아니라 타인의 결정에 의해서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량은 목격자의 증언의 신뢰성 높이기 위한 절차에 필요하다고 말할 적에 더 정확하게 이거는 이렇게 해서 법조계와 경찰과 이런 것들 다 통합해서 지금 우리 참가자들이 목격자를 잘 증언해 줘야지만이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라고 했을 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가 필요할 때 정확성이 굉장히 필요했고 정확한 어떤 용어를 썼을 적에 동조를 더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정보적인 거에 동조가 역효과를 일으킬 때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동조가 오는 것만이 아니고 그 역효과가 있을 때가 있겠죠. 그 역효과는 언제 일어나냐면은 위기상황에서 정보가 매우 이제 중요하죠. 어떤 다급할 때 어떤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 사람들은 타인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상황을 해석하라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역효과적인 효과를 일으킨다 하죠. 최근에 어느 드라마 살짝 지나가다가 보니까, 제가 제목은 생각은 안 나는데 그 부분만 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본인의 사위가, 약간 좀, 이렇게 좀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어떻게 괜찮은 용난 사람만한 그렇게 이제 법조계 일을 하는 사람하고 자기 딸하고 그룹 회장과 결혼을 시켰는데, 이 장모란 사람이 그 사이가 사실 못 믿은 거야, 늘. 뭔가 부족하고, 또 이제, 이 사이가, 혹시, 딴 짓을 할까봐 늘 그런 걸 염려해주는 그런 엄마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뒤돌아보니까는 이분이 젊었을 때 남편이 외도해서 아들을 데려왔던 그런 게 보여지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는 이 사람이 봤던 상황은 그냥 그 사이는 회사의 상사였고 여직원하고 어떤 일관계로 만나는 건데 잘못 그 상황을 해석한 거죠. 아, 우리 사이가 또 어떤 회사 내에 저 직원하고 뭔가 이렇게 일을 꾸미고 있고 외도를 하고 있다는 어떤 상황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나중에 그 직원을 차로 치이는 그런 거 오해 어떻게 오해인데 이것이 그 상황을 잘못 해석한 거죠. 이럴 지경으로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 이건 것 같아요. 진실은 그게 아니었지만 내 안에 담고 있는 것이 투사될 때 이건 투사라고 상담에서 이야기하는 투사될 때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이를 이렇게 그 안 좋은 쪽으로 행동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상황이 안 좋을 때 이렇게 해석 잘못할 때 이렇게 역효과 일으킨다고 이야기했고요. 거기 예하로인지 뭐 1938년에 웰스란 라디오 드라마에서 우주전쟁 방송한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이제 그 외계인 침공으로 돼서 너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진짜 같이 연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황 상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왜곡이죠. 이 사람이 너무 그 진짜 같이 이제 리얼하게 이제 표현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탈출을 시도하고 막 굉장히 이제 뭐 공포에 휩싸이고 경찰을 부르고 이런 사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타인의 반응에 이렇게 의존하는 정보적 사회 영역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타인의 정보나 해석이 틀릴 수 있고 잘못된 정보에 따라서 오해나 잘못된 판단이 발생할 때 역효과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사람들은 정보적 사회 역량에 동조할까요? 앞에서도 이어진 말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일 때, 위기 상황일 때, 어떤 타인이 어떤 전문가일 때, 혹은 주변 사람들 같은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전문가가 말을 하면 다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상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고 그림 분석하는 사람이고 그림 분석하는 것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미술 치료에 접목하는 사람인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림을 한 개를 가지고, 아, 얘는 이럴 것이다. 상징성이 이러니까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최하 400개 정도의 그림을 가지고 쭉 봤을 적에, 뭐 같은 색깔이 나오거나, 같은 이야기가 나오거나, 같은 그림이 나오거나, 같은 숫자의 어떤 그런 것이 나오거나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한 번 그린 것 상가가지고 아 당신 이렇군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전문가이긴 하지만은 내담자의 말이 더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분의 말을 일단 듣고 나서 지금까지 그림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하고 그림에 나오는 분석을 가지고 제가 그분을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그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내면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A인데 우리가 분석한 걸 B라고 자꾸 B를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상담은 내담자들이 상담사를 안 믿는 사람도 생기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바꾸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담사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신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상담을 한 지는 오래됐지만은 어떤 이런 임상은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내가 받던 것이 다 정답이 아니라고 제가 늘 스스로 이렇게 베이스에 깔아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담자가 어떤 이야기하는 거, 그림과 매치될 때 이런 걸 가지고 제가 같이 그분하고 발을 맞춰서 나아가고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체계적으로 이야기해 주면서 같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라고 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는 좀 어렵다는 거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슬프긴 하네요. 얘기하면서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변 사람들 같은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역량을 이렇게 동조하는 게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뭐 정보적 사회적 역량에 동조를 했을 때 이렇게 불확실하고 위기상황일 때 어떤 전문가일 때 주변에 같은 행동할 때 이렇게 우리는 정보적인 사회 역량에서 동조를 하지만은 때로는 주변적인 사회 역량으로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늘 상반되는 걸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주변적 사회 역량을 받아들여주고 싶은 욕구. 그래서 플라플렌지라는 이벤트 시작의 변화가 이제 제가 책에서 나오는데요. 원래 요거는 자선단체 모금 운동으로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다음 그림입니다. 이 그림입니다. 라플렌지는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돼서 기부금 모금과 위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10대들에게는 얼음장 같은 물에 자기들끼리 막 뛰어들고, 얘 뭐, 너는 그거 못해. 의시되고 이런 것들이 하고, 또 비디오를 막 찍고 에센스 올 이렇게 잘못되게 이제 왜곡이 된 거죠.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거를 규범적으로 하고, 준비가 다 되고, 안전적으로 하고, 다 했던 상황들인데, 요 그림이 약간 어떻게 왜곡된 거죠. 그래서, SNS라든가 이렇게 10대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유행이 되었다고 해요. 저희도 한동안에 그 어떤 그 예능 프로에서 그거 있었죠. 입수. 추억기도 입수하고 막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위한 거긴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목숨까지 위험을 이는 그런 행동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 얼음장에 뛰어드는 이야기가 지금 페이지 25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위험한 행동에 동조한 게 뭐냐면 10대들이 구명조끼도 없이 이것을 감독한 사람도 없이
때로는 밤에 차가운 물에 막 뛰어드는 행동을 서로 막 부추긴 거야. 해봐, 해봐, 해봐. 너 이거 못하지? 아이, 뭐 남자가 돼가지고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사고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 운영을 이제 받아들이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은 이게 잘못돼서 이제 외국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요 사진과 같이 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따라 할까요, 우리가? 정보적인 동조보다 기본적 동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소속되고 싶은 것이 기본적 동조거든요. 사람들은 이것이 마음에 또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떤 집단의 행동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은, 아, 내가 이렇게, 아, 넌 남자가 뭐 그것도 못하니? 뭐 이런 식으로 할까봐 배척되고 조롱받을까봐 그 두려움에 있어서 이렇게 뛰어든다는 거죠. 사실 이 얼음장물에 뛰어드는 것은 어떤 작은 정말 모금을 해서 좋은 일에 쓰려고 했던 건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왜곡이 된 거지요. 이렇게. 그래서, SNS에서 이제 동조가 더 빠르게 확산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목적이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타인에게 어떤 수용되고 싶은 이렇게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1억 달러의 이상의 모금하는 긍정적 영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10대들이 잘못 왜곡돼서 따라했던 것은 굉장히 또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문화적 얘기가 또 나오네요, 우리가. 음, 문화적 차이에서 이런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뭐, 저희 나라에서도 이런 것이 있고요. 여기서 이런 것이 있지만은, 특별히 여기서 이제 일본의 얘기 나오는데, 일본의 왕따 문화는 히키코모리라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 집단 중심의 사회적 규범 동조 압박이 극심할 때 발생한대요. 그래서, 인터넷 왕따도 심각한 문제로 또 특히 중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따라하고 우리가 규범적 사회 역량이 다른 사람 잘 보이고 싶고 소속되고 싶은가? 결과를 볼 때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로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지지와 행복을 느끼며 동조를 통해 소속감을 얻고자 할 때 이런 행동들을 따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잘못된 집단 규범이나 위험 행동에 대해서는 동조의 압력에도 저항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까 이제 아이폰 얘기가 같이 애플과 같이 남들 다 예스 할 때 나는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정확성의 중요성에 재검토하는 또 예시가 좀 나와 있었는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아, 아사라는 분이 이제 그 선길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명백히 틀린 대답을 다수 했을 때 개인도 틀린 대답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 책에서는, 이게 그림이 있는 거 모르겠네. 제가 안 나왔네요. 네. 페이지 우리가 256쪽에 보면은 기준선이라는 게 딱 있습니다. 기준선이 있고 그 외에 비교선이 있는데 기준선, 이 기준선에서, 한 개의 기준선에서 세 개 기준선이 그려졌습니다. 한 개는 조금 짧고, 기준선 두 번째가 똑같이 기준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간 더 높습니다. 이렇게 해놨을 때, 사람들은 그냥 기준선이 정답은 사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죠. 두 번째인데, 두 번째로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아닌데, 아니야, 3번이 정답인 것 같아. 조금 약간 기는 게 기준선하고 똑같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면 따라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집단의 잘못된 대답에도 동조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아사가 이런 선기리의 연구를 했다고 페이지 256쪽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론이라는 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우리 그 범인의 얼굴 봤죠? 그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 나와 있고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요. 예시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역량으로 현실을 볼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떤 집단의 압력에 시들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늘 하고 섭니다. 나는 내 주변에 뚜렷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지만 실제로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 예시가 뭐냐 하면은 TV 방청객의 웃음소리라던가 스포츠 팬들의 열정, 유형의 패션, 이런 것들이 사실 사회적 역량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V 방청객 무슨 그 녹화하는 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앞에서 어떤 사람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대 이제 옆에 있던 사이드에 있던 스태프들이 박수를 막 이렇게 해요. 손으로. 그러면은 방청객이 막 박수를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다른 얘기가 다 웃어야 됐다면은 이 또 스태프 옆에서 막 웃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럼 막 같이 막 웃거든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스포츠 팬들의 열정 아시죠? 요새 야구철인 것 같은 야구하면 어때요? 다들 막 난리가 납니다. 그 열정. 그 다음에 유행의 패션. 어, 올해까지가 아마 통바지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자 바지가 필요해서 제가 이제 한번 바지를 구입하러 갔는데 일자 바지가 거의 없는 거예요. 다 통바지인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일자 바지 조금 나왔는데, 이렇게 더위가 오면서 여름, 가을까지 통바지가 유행이랍니다. 이렇게 통풍이 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이게 유행인가 비구나. 그 나만 또 일자 바지고 뭐 하니까는 그 통바지를 사갖고 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을 무식에 내가 받는다는 거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현실 속에서 이런 거고요. 이것들은 이제 사회적 수용과 소속의 욕구를 비롯돼서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사회적 동조는 때로는 생존과 공동체 유지를 유리하게도 하겠죠, 이제. 그렇지만은, 때로는 아까 같이, 추운 겨울에 그 얼음을 떼어들 때 어떤 그 보호장비 없다 그러면은 비극적인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도 어떤 규범적인 사회 역량에서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는 거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어떤 규범적인 거 이런 역량들을 저양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저항해야겠죠. 근데 그 저항할 때 그 초래되는 결과가 또 이제, 이 챕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아까도 말했듯이 규범적 사회 역량이란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구에 의해서 집단에 기대되는 어떤 현상들을 따라하는 게 규범적 사회 역량이잖아요. 유행이라던가 옷 스타일, 웃음소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실험의 사례가 페이지 260쪽에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안 하고 제가 안 읽고 넘어갈게요, 선생님. 너무 이제 지금 이야기가 길어서. 음, 또 우리가 또 볼 때, 어, 다른 사례에서 볼 때는요, 또 집단 그 토론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의견을 이제 그낼 때, 그 의견이 다른 사람이 A로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B로 가야 되고 B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막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자기도 할 말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그 결과가 뭐였냐면은, 결국 그 집단에서는, 그 말한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배제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토론에서는 저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이 실험에 넣지 마세요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규범을 거스르면 집단은 먼저 설득을 시도한답니다. 이게 아니야라 따라만 설득하는데 이게 안 될 게 무시할 때는 실패할 때는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성향들이 초래되더라라고 이제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은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어 함으로 규범을 따르는 경향이 강했다라고 이렇게 또 기본적 사회명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규범적 사회 역량에서 동조하는가? 규범에서 저항할 때 일어나는 거, 이런 거죠. 암묵적으로 이제 우리가 불편하고 민망한 결과가, 따른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어떤 그, 다른 사람의, 여러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을 때, 자기가 이렇게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일상에서 누군가의 규범을 계속 무시하면 사람들은 먼저 설득을 합니다. 아니야,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럴 것이야. 분명히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무시한답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 아예 배척하는 그렇게 순서를 밟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회사 내에서도 사회적인 소외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도 그런가요? 회사에서 우리 뭐 커피 사오기 이렇게 어떤 사단타 이런 거 할 때 어떤가요? 난 그거 막 안 할까 막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 맨 처음에는, 그때 해야지. 우리는 뭐, 우리 같은 팀이니까 하다가, 설득하다가 안 되면은, 그때 안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을 빼버린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지금도 그런 게 조금 있지 않은가 싶어요. 여기가 이제 사례가 굉장히 조금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귀버지 역량이 좀 집단이 커지고, 이제 이럴 적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집단이 크기가 4명까지가 증가할 때는 동주도 함께 증가한대. 4명 이상까지 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러나 그 이상부터 동주가 거의 또 증가하지 않는다는 또 귀버지 역량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동조까지 갔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나름 그 기본적 사회를 존중하고 또 사회적 영향력에 어떤 포화된다는 그 느낌을 든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좀 계속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집단일수록 어떤 동조의 압력이 커지고요. 중요한 압력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 우정 때문에, 사랑 때문에, 뭐 존경 때문에 이렇게 소속감을 이를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냥 그 집단을 따라가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르던 사람 한 사람 정도는 또 다른 의견을 내도 사실 괜찮은데 그것이 그렇게 어떻게 먹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런 규범적인 사용도에 동조할 때는 만장일치 같은 어떤 같은 편이 존재할 때 더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모두 같은 의견을 가질지. 네. 이게 맞아 할 때는 다 같이 그냥 또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제 시험을 이제 아사라는 이제 학자가 이제 많이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놓고 사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문화적 차이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이렇게 뭐 일본 같은데 뭐 짐바브웨나 뭐 템내족 같은 데는 그 동조라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이고 협동적으로 가치를 여긴다고 해요. 저희 나라는 어떨까요? 저희도 이렇게 굉장히 동조를 긍정적으로 협동적으로 많이들 봐왔지요. 근데 지금 세대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 분들은 또 자기의 소리들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이제 배웠던 문화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틀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맞춰서는 가야지 너무 우리가 보았던 어떤 문화들만 강조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젊은 세대하고는 우리가 같이 공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 우리 보고 뭐 꼰대라던가 뭐 라떼라던가 그런 들을 때마다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별로 안 하고 소통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우리가 배운 문화를 자꾸 밑에 사람들에게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거죠. 이제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젊은 세대하고 약간 어우러져서 젊은 세대가 다 옳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어떤 중년들의 어떤 그런 문화가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걸 잘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인품이 높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회적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동조를 다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래저래 동조는 무엇이고 기본적인 뭐였고 내가 어떤 것에 동조를 많이 해왔고 내가 이런 것을 나도 모르게 동조를 해왔구나. 무의식적인 행동을 많이 했구나라고 하겠죠. 그래서 사회적 메시지 뭐냐 하면은 동조는 어떤 상황이나 문화, 관계에 따라 가치가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가치가 높을수록 더 동조를 많이 하겠죠. 저희 나라 분들이 축구할 때 특히 어떤 축구나 어떤 스포츠 일본어 할 때 굉장히 열광하시는 거 아시죠? 네, 그거와 같은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문화를 보고 자랐잖아요. 일본은 절대 지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저희가요. 이겨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 왜 우리 문화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억압을 받았고, 우리가 많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본인에게 안 좋은 것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지면 우리가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근데 그렇지만 그 가치가 또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이들 간의 동조가 좀 조화로운 것. 그래서 독립적인 사고의 방해 요소를 여기 좀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조를 할 때는 내가 어떤 사례 분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사회적 메시지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역량으로 이용한 이제 그 전략에서 보면은 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사회적인 그 받은 역량에 대해 지식을 활용할 때 타인에게도 우리가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와 어울리고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냐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자기의 삶이 달라진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래서 동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보적인 동조와 규범적 동조가 있는데 정보적인 것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래요. 우리가 어떤 타인의 행동을 보고 무엇이 옳은가 저것이 진짜 옳다 그러면 따라가야겠죠. 근데 그것이 옳지 않은데 우리가 따라가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고 또 기본적인 것은 타인에게 호감을 얻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따르는 것도 있다 합니다. 우리는 규범적인 동조를 많이 썼을까요? 아니면은 정보적인 동조를 우리는 삶에서 많이 썼을까요?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생각해보는 그런 이 챕터를 준비하면서 저도 자신도 많이 제가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도 내가 어떤 것에 더 이렇게 비중을 많이 뒀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균형감 있게 잘 행동을 했는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또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사례가 또 나오는데요. 어, 페이지 266장에 가면 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2010년에 미국 선거 기간 중에 6,100만 명의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경우에 실험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투표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투표하기가 뭐냐 하면은 2010년 미국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일어난 6,100만 명의 참가한 실험을 생각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기간에 연구자들이 몇백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에게 투표에 관한 정보를 또 사회적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대신 통제 집단은 아무 메시지도 받지 이제 않았고요. 투표에 관한 정보는 메시지는 새로운 뉴스라는 제목의 제일 위에 보이게 했고요. 가까운 투표소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투표했습니다라는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투표했다는 소식을 친구에게 전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실험을 했네요. 그랬을 적에 사회적 메시지에 동일한 정보를 포함시켰는데 한 가지만 좀 달랐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은 그 한 가지 그 사람들에서 투표를 하고 나서 나는 투표를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투표한 쪽 6명을 임의로 뽑고 그들의 사진을 보이게끔 했답니다. 아우, 되게 체계적이네요. 이랬을 경우에 통제 집단에 비해 정보적 메시지를 받은 집단의 투표율을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고 해요. 저희 높을 것 같은 높지 않았네요. 그런데 사회적 메시지를 받은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통제 집단에 비해 훨씬 더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나는 투표했습니다라는 버튼을 훨씬 더 많이 눌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사례였는데요. 어, 우리는 어떨까요? 이렇게, 친구들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적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것, 이용한 전략들을 때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 사진까지 또 포함했다니까는 좀 그러네요, 이제. 그래서 정보적 메시지가 제공한 그룹보다 사회적 메시지, 사회적으로 친구가 투표했다, 내가 아는 친구가 투표했다, 또 사진 포함했다, 이런 것들을 받은 그룹이 투표율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 내가 아는 친구 누가 했구나, 이렇게. 하지만 전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이제 약간의 이제 관심도이긴 했지만은 투표를 눌렀다고 이렇게 버튼 누른 사람이 그렇게 그리 많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떤 내가 내 근처에 있는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 책에서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쓰레기에 대한 이제 투기 이제 시험을 했는데요. 어, 이겁니다. 이제 책의 페이지 268쪽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여름 휴가 때 되면 많이